막내 주제의 첫날부터 조직 시간을 망쳐? 이런 사람은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습니다. 영업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명단 위에 빨간 선이 그어지고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의 시선이 신입사원에게 꽂혔습니다. 5분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인 그녀는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고 119를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설명의 단상에 오른 회장님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이 직원은 오늘 영업지원팀 신입으로 입사한 서린입니다. 그리고 제 딸입니다.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위장한 그녀는 사실 이 회사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정체를 숨기고 입사한 첫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한 신입사원의 5분 지각이 회사 전체를 흔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고 밝히는 순간 아무도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다. 회장실 안에 그 말이 가라앉듯 내려앉았어요. 서문호 회장은 책상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은 채 맞은편에 앉은 딸 서아린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짐도 다 풀지 못한 상태로 불려온 자리였지만 아버지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어요. 한성푸드라인은 전국의 병원과 학교, 요양시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매출도 안정적이고 거래처도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였어요.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내부에서는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영업부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말이 돌았고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었죠. 회장이 직접 챙기는 익명 제보함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이 계속 쌓였습니다. 영업부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짧지만 무거운 문장들이었어요. 서문호는 그 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도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했어요. 긴장하고 예의를 갖추고 평소와는 다른 얼굴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본사 직원을 현장에 싣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그것 역시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떠올린 사람은 딸 할인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면 다들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죠. 속인 게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러 가는 거다. 회사 이름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나는 더 이상 보고서로만 듣고 싶지 않아. 할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다닐 회사가 아니라 언젠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 회사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간다는 것.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학 시절 내내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 회사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어요. 결국 할인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걸었어요. 어머니 성을 따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누구도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저도 똑같이 책임질 거예요. 서문호는 그 말을 들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더 이상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계획을 아는 사람은 회장과 인사팀장 오세영, 비서실장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오세영은 입사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몇 번이나 신중을 기했어요. 직무는 영업지원팀 막내 사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영업부가 가장 문제로 떠오른 부서였으니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현실을 보는 방법이었죠. 서류가 정리되던 그날 밤, 하리는 자신의 방에서 새 사원증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마음을 다잡게 했어요. 옷장을 열어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검은 정장을 골라 옷걸이에 걸어두고 가방 안에 챙길 것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방에 넣지 않았어요. 그 대신 평범한 신입사원이 가질 법한 것들로만 채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를 다듬던 하리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신입사원 한 명이야. 그뿐이야.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늦은 밤까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시작될 새로운 하루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걸 하리는 아직 알지 못했죠. 입사 첫날 아침, 하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옷매를 점검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블라우스, 긴 갈색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파란 사원증 줄은 목에 걸지 않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걸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집을 나선 시각은 출근 시간보다 1시간 가까이 빨랐습니다.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이동한 뒤 걸어서 8분 거리였으니 시간상으로는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하리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 근처 역에서 내려 출구 계단으로 향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걷던 한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든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출근길이라 다들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몇몇은 힐끗 쳐다보기만 한 채 그대로 지나갔죠. 하리는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계를 한번 확인했어요. 아직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죠. 그 갈등은 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리는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할머니는 일어서려다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하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영무원을 불렀고 곧 도착한 영무원과 함께 할머니를 벽 쪽 의자에 앉혔어요. 발목 부근이 붓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출근해야 하는데. 하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먼저예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더 걸렸습니다. 하린은 그 시간 동안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옮기는 과정까지 지켜본 뒤에야 하린은 영무원에게 인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제야 시계를 다시 확인했는데 이미 출발했어야 할 시각을 훌쩍 넘긴 뒤였죠. 하린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 회사까지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숨이 가빠왔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렸어요. 한성푸드라인 로비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본 것은 벽에 걸린 시계였습니다. 오전 9시 5분. 첫날부터 5분 지각이었어요. 하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늦은 건 사실이야. 변명부터 하면 안 돼.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하리는 로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였죠.
한성푸드라인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첫날이라 여러 사람이 오가고 있었고 안내데스크 옆 게시판에는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그 명단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영업부장 강도윤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부임한 이후로 실적이 곧 인격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빨간 펜을 들고 명단을 천천히 살피고 있었는데 출근 도장이 찍히지 않은 이름마다 표시를 남기고 있었죠. 할인이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그 눈이 곧장 사원증으로 향했습니다. 서할인 씨? 첫날부터 지각입니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어요.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함께 입사한 동기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 늦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사정을 묻지 않았어요. 그는 명단 위에 빨간 선을 굵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전체에 들릴 만큼 목소리를 높였죠. 막내 주제에 첫날부터 조직 시간을 망쳐? 이런 사람은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습니다. 교육장에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 말이 로비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어요. 몇몇 직원은 시선을 피했고 신입 동기 박준혁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가만히 쥐었지만 첫날부터 부장 앞에서 나설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죠. 인사팀장 오세영이 그 광경을 보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에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부장님,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면담과 사유 확인 없이 이렇게. 강도윤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업부 배치는 제 권한입니다. 할인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 사정은 전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변명처럼 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강도윤의 눈빛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설명을 들으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할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늦은 사실과 통보 내용은 기록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로비 안에서 조용한 파동을 일으켰어요. 변명도 항의도 아닌 그 차분한 요청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세영의 눈빛이 흔들렸고 박준혁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떨어뜨렸죠. 할인은 가방을 고쳐 들고 안내받은 대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어요. 무거운 시선도 있었고 어딘가 안타까운 듯한 시선도 섞여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할인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할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좁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교육장 쪽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복도 저편에서는 안내방송이 흐릿하게 들려왔죠. 할인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오세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컵을 건네며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덕분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봤습니다. 그 말에 오세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곧 휴대전화를 꺼내 지하철역 측에 확인 요청을 넣었습니다. 회장의 지시로 이미 마련해둔 절차였어요. 할인의 첫 출근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협조 체계를 만들어 둔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왔어요. 먼저 역 CCTV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할인이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고 역무원을 부르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어서 119 신고 기록과 역무원의 진술서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시각과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세영이 그 화면을 할인 쪽으로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바라봤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다시 확인받는다는 것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때 오세영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에 저희 어머니 도와주신 분이 그 회사 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보호자였습니다. 오세영은 통화를 마치고 그 내용을 할인에게 전했어요.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함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다행스러움이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날 아침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교육장 안에서는 빈자리 하나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은 자료집을 펼쳐놓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로비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속으로 같은 생각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아까 내가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아직 강도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더 익숙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박준혁은 그저 자료집에 같은 페이지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할인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안에서 지금도 어딘가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곧 설명회가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신입 입사 설명회가 시작될 시각이었습니다. 교육장 안에는 원래 회사 연역과 부서별 소개 자료가 화면에 띄워질 예정이었어요. 의자에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각 부서 담당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뒷줄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침 로비에서의 일이 머릿속에 남아있긴 했지만 자신이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상 연문이 열리고 서문호 회장이 걸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직접 단상에 오르는 모습에 교육장 안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준비되어 있던 원고를 옆으로 밀어두고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오늘은 시간과 사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도윤의 팔짱이 살짝 느슨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소 강조하던 가치와 다르지 않은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납품 시간은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걸고 있는 신뢰의 절반은 그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회장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교육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버리고 와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말과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역 CCTV 캡처 화면이 떠올랐고 그 옆으로 119신고 기록이 함께 정렬되어 있었죠. 강도윤의 시선이 그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팔짱을 풀고 자료집을 잡은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오늘 5분 늦은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교육장 전체가 그 침묵 속에서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 직원은 출근길에 다친 노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대기실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린 씨, 들어오십시오. 모든 시선이 그 문으로 향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할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블라우스, 아침 그대로의 차림이었죠. 그 평범한 모습이 오히려 이 순간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자료집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강도윤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회장은 할인을 단상 옆에 세우며 말을 이었어요. 이 직원은 오늘 영업지원팀 신입으로 입사한 서아린입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딸입니다. 교육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낮은 탄성,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강도윤의 손에서 자료집이 흔들렸어요. 박준혁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봤던 그 신입사원이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할인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교육장을 둘러본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각은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교육장 한쪽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되었어요. 박준혁이 가장 먼저 손을 모았고 그 박수가 천천히 주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강도윤은 그 박수 속에서도 손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화면 속 CCTV 장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명단에 그었던 그 빨간 선이 지금 화면 속 인물과 겹쳐지는 순간이었죠. 박수가 채 가라앉기 전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뒷줄에서의 움직임이었지만 그 동작은 교육장 전체에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모였고 조금 전까지 흐르던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멈췄어요. 그는 앞으로 걸어 나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첫날 지각을 봐주면 조직 기강이 무너집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컸지만 이전만큼 단단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 어떤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문호 회장이 차분히 물었어요. 그럼 절차는 지켰습니까? 강도윤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그를 둘러쌌어요. 오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규정집을 펼쳤습니다. 신입사원의 배치 취소나 해고성 통보는 면담과 사유기록, 인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부장님이 로비에서 하신 통보는 공식적인 효력이 없는 부당 지시입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을 꺼냈죠. 회장님 딸인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교육장 분위기는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박준혁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서문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내 딸이 아니었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교육장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강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아침 로비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국 모두가 그를 바라봤죠. 아침에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고백 하나로 교육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되짚어보는 침묵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고 강도윤의 평소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누구도 먼저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원칙이라고 불러온 것들이 이 자리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회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직원이 간단한 안내를 한 뒤 강도윤은 임원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좁고 조용한 회의실 탁자 위에는 그날 하루 동안 모인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로비 CCTV, 지하철역 기록, 119신고 내역, 그리고 직원들이 제보한 자료와 인사 규정지까지 그 모든 것이 한 탁자 위에 모인 광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무거웠어요. 강도윤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죠. 성과를 내려면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말이었어요. 오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과가 절차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회의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강도윤에게는 직무정지와 함께 징계조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영업부 내에서 있었던 폭언성 지시와 부당한 업무 압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시작되기로 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강도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인을 한번 바라봤지만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어요. 할인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책임감이었어요. 이 사건 하나로 끝난다면 회사는 결국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회의가 마무리된 뒤 서문호 회장이 할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났으니 본사 기획실로 올라오겠느냐?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영업지원팀에 남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문화라면 그 문화를 직접 바꿔보고 싶습니다. 서문호는 그 말을 들으며 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유학을 보낼 때만 해도 막연하게만 짐작했던 딸의 성격이 지금 이 순간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할인은 영업지원팀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든 것은 신입사원을 위한 상담 창구였어요. 부당한 지시나 불합리한 대우를 겪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동시에 부당 지시 신고 절차도 함께 정비했어요. 그리고 지각은 보고하되 응급 상황은 기록으로 보호한다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지키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이었죠. 회사는 모든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절차 교육과 직장 내 존중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나 즉석해고, 통보,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명확하게 금지 항목으로 정리되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어느 날 할인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그날 아무 말 못해서 미안합니다. 할인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혼자 용기 내지 않아도 되게 함께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 말에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로 그는 신입 교육 자료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김복순 할머니에게서 회사로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목 회복 소식과 함께 짧지만 따뜻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나를 붙잡아준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편지는 신입 교육장 한쪽 벽에 걸렸어요. 새로 입사하는 사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강도윤은 징계 절차를 거친 뒤 지방 물류센터로 전보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상황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었죠.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그동안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한성 푸드라인의 입사 설명회 강당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어요. 시간은 지키되 사람을 버리고 오지는 않는다. 할인은 더 이상 숨은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현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회장의 딸이라는 자리보다 직접 보고 듣고 고쳐나가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 앞에서 할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숫자로 성장할 수 있지만 오래 버티게 하는 건 사람입니다. 강당 안의 신입사원들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 적었어요. 1년 전 로비에서 시작된 모욕의 순간이 결국 이 회사를 바꾸는 첫 장면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만든 변화는 이미 이 회사 곳곳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죠.